그날 아침, 지은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평소처럼 화장을 고치려던 순간, 눈동자 속에 비친 그림자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그 그림자는 민지가 웃는 모습이었고, 지은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양부모의 친딸 민지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다. 지은은 10살 때 고아원에서 입양되었다. 부유한 사업가 부부인 김씨 부부는 그녀를 데려와 사랑으로 키웠다. 하지만 민지, 그들의 친딸은 지은보다 2살 많았고 처음부터 지은의 세계를 지배했다. 민지는 아름답고 똑똑한 소녀였다. 긴 검은 머리,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누구나 매료되는 카리스마. 지은은 민지를 동경하며 자랐지만 그 감정이 단순한 우애가 아니라는 걸 점점 느끼기 시작했다. 서울의 고급 아파트에서 지은의 하루는 늘 바빴다. 대학을 졸업한 후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가족의 기대를 짊어졌다. 너는 우리 가족의 일부야. 지은아, 어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지은에게는 무거운 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버림받은 느낌. 민지는 그런 지은을 항상 안아주었다. 언니가 있어. 걱정 마. 이민지의 그 말에 지은은 점점 빠져들었다. 하지만 사회는 그런 감정을 용납하지 않았다. 한국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었다. 특히 보수적인 김씨 가문처럼. 아버지는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딸들의 결혼을 통해 가문을 이어가길 바랐다. 지은은 그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입양된 몸으로 가족에게 빚진 존재였다. 민지를 사랑한다는 건 그 빚을 배신하는 일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 식사 자리에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민지가 최근 만난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가 정말 착해. 다음에 데려올게. 어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포크를 쥔 손이 떨렸다. 민지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축하해. 언니. 지은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식사 후 지은은 방으로 돌아와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다. 왜 하필 민지일까? 왜 이 감정이 그녀를 괴롭히는 걸까?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마케팅 팀장으로 지은의 상사였다. 지은아, 오늘 미팅 준비됐어. 민지의 미소가 지은을 흔들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넘겼다. 하지만 손이 스치자 전율이 느껴졌다. 민지는 눈치채지 못한 듯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쳤다. 이 감정을 숨겨야 한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 점심시간, 지은은 카페에서 홀로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보였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사랑하는 커플들이 부러웠다.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분석했다. 민지와의 추억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때 민지가 지은을 위해 싸워준 일, 대학 입시 스트레스 속에서 함께 밤새 공부한 날들. 그 모든 순간이 사랑으로 물들어 있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두려웠다. 만약 알게 되면? 가족은 무너질 터였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어머니와 마주쳤다. 지은아, 너도 빨리 좋은 사람 만나야지. 민지처럼. 어머니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다. 네,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반항했다. 왜 민지처럼 될 수 없는 걸까? 왜 이 사랑이 잘못된 걸까? 지은은 방에서 일기를 썼다. 민지 언니, 나 당신을 사랑해. 하지만 이건 비밀. 눈물이 종이를 적셨다. 그 주말 가족 여행이 계획되었다.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민지가 지은의 어깨에 기대왔다. 피곤해. 지은의 심장이 요동쳤다. 민지의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지은은 눈을 감고 참았다. 제주에 도착해 호텔에서 민지가 수영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지은은 시선을 피했다. 예쁘네.
언니 민지가 웃었다. 고마워. 하지만 지은에게는 고문이었다. 여행 중 지은은 홀로 해변을 걸었다. 파도 소리가 그녀의 혼란을 증폭시켰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할까? 지은은 바다를 향해 속삭였다. 돌아오는 길에 민지가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어? 같이 산책하자. 손을 잡히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제주 여행은 지은의 내적 갈등을 더 키웠다. 해변에서 민지와의 산책은 달콤했지만 동시에 고통스러웠다. 민지가 바다를 보며 말했다. 언젠가 나도 이런 곳에서 결혼하고 싶어. 지은의 가슴이 무너졌다. 민지의 미래에 자신은 없었다. 입양된 동생으로서의 역할만이 그녀의 몫이었다. 돌아온 서울에서 지은은 일상에 매달렸다. 회사에서 민지와의 미팅이 잦아졌다. 한 프로젝트에서 둘이 팀을 이루게 되었다. 우리 잘 해보자. 지은아. 민지의 격려가 지은을 자극했다. 하지만 가까이 있을수록 감정이 커졌다. 어느 날 야근 중에 민지가 피곤해 보였다. 지은은 커피를 타주며 물었다. 언니, 그 남자친구랑 어때? 민지가 웃었다. 좋아. 그런데 요즘 바빠서. 지은은 질투가 치밀었다. 왜 그 남자가 민지를 가질 수 있는 걸까? 지은의 친구 수진이 눈치챘다. 카페에서 만난 자리에서 수진이 물었다.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망설이다 털어놓았다. 수진아, 나 이민지 언니를 좋아해. 그 이상으로 수진의 눈이 커졌다. 정말. 하지만 그건.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알아. 잘못된 거지. 수진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국에서 쉽지 않아. 가족이 알면. 지은은 눈물을 글썽였다. 친구의 말은 현실을 상기시켰다. 집에서 어머니가 지은을 불렀다. 지은아, 너도 소개팅 해볼래? 좋은 집안 아들 있어. 지은은 거절했다. 아직 안 돼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민지는 곧 결혼할 텐데 너도 서둘러. 그 말에 지은은 분노가 치밀었다. 왜 모두가 결혼을 강요하는 걸까? 그녀의 사랑은 왜 인정받지 못하나? 민지의 남자친구 현준을 만난 날이 왔다. 가족 모임에서 현준은 예에 바르고 매력적이었다. 안녕하세요. 지은 씨. 지은은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미워했다. 민지가 현준의 팔을 잡는 모습이 견딜 수 없었다. 식사 중 지은은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앞에서 눈물을 닦았다. 참아. 지은아. 하지만 돌아온 자리에서 민지가 물었다. 괜찮아. 지은은 웃었다. 응. 그날 밤 지은은 꿈을 꾸었다. 민지와 함께하는 꿈. 둘이 손을 잡고 서울 거리를 걷는. 하지만 깨어나니 현실이었다. 지은은 결심했다. 이 감정을 억누르자. 가족을 위해. 하지만 쉽지 않았다. 회사에서 민지가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프로젝트가 힘들어. 지은은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다. 대신 어깨를 토닥였다. 그 접촉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듯 했다. 수진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지은아, 상담 받아봐. 내 감정이 정상일 수 있어. 지은은 부정했다. 정상. 사회가 안 받아주는데. 수진이 말했다. 요즘 변하고 있어? 하지만 가족이 문제지. 지은은 가족의 압력을 느꼈다. 아버지는 보수적이었다. 우리 가문은 전통을 지켜. 그의 말은 지은을 올가매었다. 한편 민지는 현준과 데이트를 즐겼다. 하지만 지은에게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민지가 자주 지은을 찾았다. 지은아, 같이 영화 볼까? 지은은 거절할 수 없었다. 영화관에서 민지의 손이 스쳤다. 지은은 전율을 느꼈다. 영화 후 민지가 말했다. 재밌었어. 너랑 있으니 좋아. 지은의 희망이 싹 텄다. 어쩌면 민지도. 하지만 착각이었다.
프로젝트 마감이 다가왔다. 지은과 민지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피곤한 민지가 지은의 어깨에 기대왔다. 고마워, 지은아. 그 순간 지은은 충동을 느꼈다. 고백할까? 하지만 참았다. 대신 말했다. 언니, 행복해. 민지가 대답했다. 응. 그런데 요즘 혼란스러워. 지은의 심장이 뛰었다. 왜 혼란스러운 걸까? 그날 이후 지은의 갈등은 깊어졌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동성애 커뮤니티를 찾았다. 익명으로 글을 썼다. 가족의 일부인데 사랑이 금기라면 답변들은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아버지가 지은을 불렀다. 너 요즘 이상해. 무슨 일 있니?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이 두려웠다. 지은의 내적 투쟁은 절정에 달했다. 민지의 혼란스러운 말 이후 지은은 더 민지를 관찰했다. 민지가 현준과 자주 다투는 듯 했다. 전화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왜 그래, 언니? 지은이 물었다. 민지가 한숨을 쉬었다. 현준 오빠가 너무 바빠. 나 이해 못해. 지은은 기뻐할 수 없었다. 민지의 고통이 그녀의 고통이었다. 가족 모임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아버지가 민지에게 말했다. 현준 씨와 결혼 날짜 잡아라. 민지가 망설였다. 아빠, 아직. 아버지가 화를 냈다. 가문을 생각해. 지은은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민지가 눈물을 글썽였다. 식사 후 지은이 민지를 위로했다. 언니, 괜찮아. 민지가 안겼다. 지은아, 나 어떻게 해? 그 포옹에서 지은은 사랑을 느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수진이 조언했다. 지은아, 고백해봐. 어쩌면 민지도 같을 수 있어. 지은은 두려웠다. 만약 아니면? 가족이 깨져. 수진이 말했다. 하지만 내 행복도 중요해. 지은은 고민했다. 사회의 정, 가족의 기대, 자신의 도덕. 모든 게 충돌했다. 회사에서 위기가 왔다. 프로젝트 실패로 민지가 책임을 졌다. 상사가 질책했다. 지은은 대신 나섰다. 제 잘못이에요. 민지가 놀랐다. 지은아, 왜? 지은은 말했다. 언니 보호하고 싶어. 그날 밤 민지가 지은을 불렀다. 고마워. 너 없으면 안 돼.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현준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민지가 헤어지자고 했다. 우린 안 맞아. 현준이 화를 냈다. 왜? 다른 사람 있어. 민지가 부정했다. 하지만 지은은 희망을 품었다. 민지가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지은이 안아주었다. 언니, 나 여기 있어. 민지의 눈빛이 변했다. 지은아, 너 나한테 특별해. 지은의 심장이 멈췄다. 그 순간 지은은 고백했다. 언니, 나 당신 사랑해. 여자로서 민지가 얼어붙었다. 뭐라고?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다. 오래전부터. 미안해. 민지가 후퇴했다. 이건 안 돼. 우리는 가족이야. 지은의 세계가 무너졌다. 민지가 방을 나갔다. 다음 날 민지는 지은을 피했다. 회사에서 눈길도 주지 않았다. 지은은 후회했다. 왜 그랬을까? 가족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어머니가 눈치챘다. 너희 둘 사이에 무슨 일 있어? 지은은 부정했다. 하지만 민지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지은이가 나를 좋아해요. 아버지의 분노가 폭발했다. 뭐? 이 미친년. 아버지가 지은을 불렀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나가. 지은은 충격받았다. 입양된 몸으로 버림받는 기분. 어머니가 울었다. 지은아, 왜 그래? 지은은 변명했다. 사랑이에요. 엄마. 하지만 가족은 이해하지 않았다. 사회의 정가 그들을 지배했다.
지은은 집을 나왔다. 수진의 집으로 갔다. 모든 게 끝났어. 수진이 위로했다.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지은은 상처받았다. 민지의 배신감이 컸다. 왜 이해 못할까? 지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다. 고백이 잘못이었을까? 민지는 혼란스러웠다. 지은의 고백 후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았다. 어쩌면 그녀도. 하지만 가족의 압력이 컸다. 나는 정상적이야. 민지는 자신을 설득했다. 하지만 지은의 빈자리가 느껴졌다. 지은의 떠남으로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아버지는 지은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울며 지은을 찾았지만 연락이 끊겼다. 민지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탓이야. 그녀는 현준과 재회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지은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지은은 수진의 집에서 지냈다. 새 직장을 찾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컸다. 밤마다 민지를 생각했다. 왜 나를 버렸어? 지은은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 상담사가 말했다. 내 감정은 자연스러워. 사회가 문제지. 지은은 조금씩 깨달았다. 자신의 사랑이 잘못이 아니라는 걸? 몇 달 후, 민지가 지은을 찾았다. 카페에서 만난 둘, 민지가 말했다. 미안해, 지은아. 지은의 눈이 차가웠다. 왜 왔어? 민지가 울었다. 나도. 너를 사랑할지도 몰라. 지은은 놀랐다. 민지가 설명했다. 고백 후, 나 자신을 봤어. 가족 때문에 부정했어. 둘은 대화를 나눴다. 민지가 말했다. 사회가 우리를 용납 안 해. 하지만 시도해볼까? 지은은 망설였다. 가족의 상처가 컸다. 아빠가 나를 버렸어. 민지가 안아주었다. 함께 싸우자.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이 선택이 또 다른 배신일까? 가족에게 알렸다. 어머니가 먼저 받아들였다. 너희 행복이 중요해. 하지만 아버지는 반대했다. 절대 안 돼. 가문의 명예를 이유로. 민지는 아버지와 대치했다. 아빠,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고집이 꺾이지 않았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기로 했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지만 사회의 시선이 따가웠다. 친구들이 멀어졌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았다. 지은은 해고되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니. 민지는 지키려 했지만 압력이 컸다. 고난이 이어졌다. 민지의 친구가 배신했다. 소문을 퍼뜨렸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들이 비난했다. 김가문의 수치야. 어머니가 병이 났다. 스트레스로. 지은은 죄책감을 느꼈다. 내 탓이야. 민지가 위로했다. 우리 탓 아니야? 둘은 지원 단체를 찾았다. LGBT 커뮤니티에서 힘을 얻었다. 너희처럼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 지은은 깨달았다. 변화는 가능하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아버지가 민지를 상속에서 제외했다. 내 선택의 결과야. 민지는 울었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지은의 과거가 드러났다. 입양 사실이 소문으로 퍼졌다. 버림받은 애가 가족을 망쳤어.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와 함께 버텼다. 우린 가족이야. 둘이 서로를 지켰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가 화해를 시도했다. 아빠도 서서히 변할 거야. 이 지은과 민지는 희망을 품었다.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결혼은 불가능했다. 아이도. 하지만 사랑은 지속되었다. 화해의 길은 멀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거부했다. 너희는 정상 아니야. 민지가 대치했다. 정상이 뭔데요? 사랑이 정상 아니면. 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다. 어머니의 중재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지은이 돌아왔다. 죄송해요. 아버지가 말했다. 내가. 왜 그랬니? 지은은 설명했다. 사랑이에요. 피할 수 없었어요.
대화는 길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편견을 직면했다. 내가 틀렸을까? 민지가 말했다. 변화는 늦지 않아요. 아버지는 시간을 달라고 했다. 가족의 균열이 서서히 메워졌다. 지은과 민지는 사회활동을 시작했다. LGBT 권리 운동에 참여했다. 서울 프라이드 행사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시선이 따가웠지만 자유로웠다. 우린 여기 있어.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반대자들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비도덕적, 지은의 직장이 위협받았다. 민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었다. 함께라면 괜찮아. 둘이 서로를 지탱했다. 어머니의 병이 회복되었다. 너희 덕분에 나도 깨달았어. 어머니가 지지했다.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내 행복이 중요하구나. 가족이 재결합되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압력이 여전했다. 지은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입양, 사랑, 배신, 화해. 모든 게 대가였다. 이 선택이 옳았을까? 민지가 대답했다. 응, 우리 사랑이니까. 시간이 흘러 둘이 안정된 삶을 살았다. 친구들이 돌아왔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하지만 지은은 물었다. 우리의 사랑이 가족을 파괴한 걸까? 아니면 구한 걸까? 이 선택은 과연 옳았을까? 아니면 가족의 전통을 지키는 게 더 나았을까?